의회가 테크노폴리스 대출 조건 동의안 재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의회 통과는 지난번 반대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에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청주교 교통체증 대책이 고가도로에서 기존 차로 확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청주 나들목까지 양방향에 1차로가 증설됩니다. 매년 5월이면 장관을 이루던 청주의 두꺼비대 이동이 올해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집중 취재했습니다. 도내 한 대학 연구팀이 폭력적인 게임일수록 전자파가 많이 방출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게임 업계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주시 의회가 지난달 부결된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자군 대출 조건안 재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반란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이 열세입니다. 조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부결됐던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자금 대출 조건안이 한 달 만에 청주시 의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됐습니다. 민주당 김영근 의원은 청주시장에게 청주 테크노폴리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도 청주시를 첨단 산업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기반이 될 거라며 청주시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은 내년에 출범 말 통합 청주시가 중부권 중핵도시로 성장하는 데 있어 무척 중요합니다. 새누리당 박상인 의원은 반격에 나섰습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지어야 할 의무를 주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결된 사항을 재상정하기 전에 협약 내용을 바꿨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오만함의 도를 넘어 대의 정치, 민주정치에 대한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번 반대표를 던졌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또다시 반발 속에 부결될 것이냐, 우여곡절 끝에 통과될 것이냐. 청주시 의회는 모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뒤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울선입니다. 서청주교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이 대농지구 승인 당시 조건이었던 고가도로에서 기존 차로 확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청주시는 고가도로가 효과가 미비하고 겨울철 안전사고 우려 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신영 측과 서청주 나들목까지 양방향에 1차로를 증설하는 등의 대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 공사비가 145억 원 정도로 고가도로 공사비보다 33억 원 적게 들어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사업 시행자 측에 추가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청원청주 통합추진위원회가 여론조사 대상 구명층 후보 선정을 놓고 오락가락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청원청주 통합추진위원회는 4개 구 명칭 후보 12개 가운데 초정 단제, 구룡, 직지구를 일방적으로 빼고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다 청원적 주민들이 반발하자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 원상 복귀했습니다. 또 여론조사도 구별 200명씩 800명에서 구별 500명씩 2000명으로 확대해 오는 수요일부터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장관을 이루던 청주권의 새끼 두꺼비들의 대이동이 올해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유례없는 이상기후 탓인데 이호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5월이면 청주와 청원 일대 곳곳에서 관측됐던 새끼 두꺼비들의 대이동. 촉촉히 봄비가 내렸던 지난 주말, 어찌된 일인지 새끼 두꺼비들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수십만 마리가 도로를 뒤덮었던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 비가 그친 뒤 찾아간 소류지에는 뒤늦게 부화한 새끼 두꺼비들만 간간히 보입니다.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새끼 두꺼비들의 이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농촌방죽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개체들이 이동을 했지만 예전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정도로. 역시 이맘때면 두꺼비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던 낙가 소류지는 어떨까? 해마다 수십만 마리가 관측되던 이 소류지도 올해는 새끼 두꺼비가 거의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꺼비가 줄어드는 현상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올봄 나타난 이상기후입니다. 산란이 이뤄진 지난 3월에는
보름 가까이 영하권에 머물렀고 이달에는 30도에 육박하는 이상고온 현상으로 일교차가 커지며 알에서 곰팡이가 피는 전염병까지 함께 돌아 집단 폐사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습도가 유지되지 않다 보니까 건조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곰팡이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창궐할 수 있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대학 연구실에 병균 검사를 의뢰한 상태. 관심 대상종이자 건강한 생태계의 척도인 두꺼비 개체수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된 토종 여우가 오는 9월 소백산에 다시 방사됩니다. 지난해 암수 한 쌍을 방사했다 실패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 3년생 토종 여우 4마리를 자연 적응 훈련을 마친 뒤 방사할 예정입니다. 또 토종 여우 복원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 오는 2020년까지 50마리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여우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했었지만 1960년대 쥐잡기 운동 등으로 개체수가 줄기 시작해 지난 2004년 강원도 양구에서 죽은 수컷이 발견된 뒤로는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녀들이 즐기는 게임, 시간만 신경 쓰실 게 아닐 듯합니다. 이 게임의 내용이 폭력적일수록 전자파가 많이 방출된다는 도내 한 대학의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게임 업계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같은 사양의 컴퓨터에서 6개 종류의 온라인 게임을 한 뒤 그래픽카드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게임 시작 전에 36도였던 그래픽카드 온도는 게임 후 레이싱 게임은 평균 45도, 스포츠 게임은 51도로 올랐습니다. 반면 상대방을 총으로 쏘는 1인칭 슈팅 게임은 10분 만에 57도로 60% 이상 온도가 급상승했습니다. 연구팀은 폭력적인 게임일수록 영상을 출력할 때 프레임을 많이 쏴줘서 그래픽카드 온도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전자파 방출량도 늘어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다 많이 쏴준다는 것은 보다 많은 전자파가 방출된 거랑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폭력적 게임일수록 가장 많은 전자파량의 게임하는 시간만큼이나 게임의 종류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게임 업계에서는 그래픽이 화려할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것일 뿐 다큐멘터리나 영화는 놔두고 게임과만 연결짓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합니다. 3D 콘텐츠나 3D 애니메이션 같은 게 고사양의 그래픽 이미지를 돌릴 때는 그래픽 카드나 이런 거 영향을 미치거든요. 게임 쪽이 한정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IT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컴퓨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는 유해 수준의 수백 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번 연구만으로 몸에 해로운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실적을 위한 이른바 밀어내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들이 이런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보험에 들기도 합니다. 한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충주에 사는 32살 허모 씨. 최근 한 보험회사로부터 건강보험이 해약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허 씨는 해당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몇 달 전 보험 설계사인 친구에게 보험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 정보를 알려준 것을 친구의 동료가 동의 없이 보험에 든 겁니다. 자기 실적 채우기 위해서 자기 가입된 고객들을 장난을 많이 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기분 나쁜 거죠. 무단으로 계약을 맺은 보험 설계사는 실적 때문에 이 같은 일을 저질렀습니다. 신입사원에게 주어진 매달 고객 15명을 확보하는 과제 때문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입니다. 고객 동의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실제로 보험이 이루어지고 해약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 설계사들 사이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주변 지인분들 끌어들여도 매달 15명 채워넣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암묵적인 동의하에 서로 이렇게 정보 공유를 조금씩 합니다. 보험사들의 실적 강요로 자신도 모르게 계약을 맺거나 해지되는 시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정규 과정을 이수하고 교단에 서는 길이 열렸습니다.
학교마다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전담 도우미가 되게 됩니다. 이혜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초등학교에 30명 가까운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공부합니다. 8개 나라에 한국어 실력이 제각각이라 교사들이 1:1 교육을 해도 소통부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 못 알아들어는 얘기할 때 저 좀 힘들어요. 지금 충북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은 2,500명, 해마다 20%씩 늘어 올해 처음 전체 초중고생의 1%를 초과했습니다. 중국인 선생님만 계시니까 이제 다른 나라 언어가 조금, 근데 모든 선생님을 다 배치할 수는 또 없고 그런 문제가 있죠. 나라는 다양한데 이중언어 강사님은 한 분이 계시니까. 다문화 가정 학생들 교육에 비슷한 고충을 안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구원에 나섭니다. 한국어와 모국어가 가능한 대졸 이상 고학력자 40명을 선발해 정규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충북에선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와서 이제 그런 그 교육에 관한 어떤 소양이라든지 교수법 또는 뭐 상담 이런 것들 또 학생 이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배우고서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게 되면 이주 여성들은 학생들과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한국 교사들이 할 수 없는 징검다리 역할이 가능합니다. 또 공인 자격증을 갖고 당당히 교단에 서면 이주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도 한결 달라지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혜승입니다. 어제 성년의 날을 맞아 성년을 맞은 젊은이들을 축하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충북대학교는 성년을 맞은 재학생과 공군사관학교 장병들을 초청해 전통 성년의례를 치렀고 청주대는 성년의 날 의미를 되새기는 헌혈 행사에 이어 청주향교와 성년의례를 마련했습니다. 서원대와 한국교통대도 성년이 된 학생들에게 장미꽃과 선물을 나눠주며 성년의 날을 축하했습니다. 충북도 내 대학들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과들을 폐지하거나 정원 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대는 내년부터 디지털 마케팅과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충북보건과학대는 산업경영과와 인테리어과 등 6개 학과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원대는 한국어 문학과와 영어 영문학과 등 5개 학과의 정원을 내년부터 10명씩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던 윤송현 청주시 의원이 민주당 충북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윤 의원은 정당이 오히려 불신을 조장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 정치가 외면받고 있다며 특권을 내려놓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갑이 아닌 의뢰 입장에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구상하는 세계 각국의 전통 무예 축제인 무술올림픽에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무술올림픽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맡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오는 2016년이나 2017년에 사전 이벤트 성격의 마스터십을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